서동구의 바이앤셀. 네, 확 바뀐 바이앤셀 서동구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네. 오늘 시장이 이틀째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이 조금 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밝아졌어요. 울상 죽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또 시장도 좋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또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잘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상담을 또 하고 고민을 나누다 보니까 깊이 또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앤셀 오늘도 변함없이 종목 상담으로 함께합니다. 서동구 파트너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할 거고요. 자리를 지킬 테니까 종목 상담 지금부터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 시작되자마자 딱 바로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사연이 채택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바로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전화,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활짝 열려 있어요. 자, 전화로 파트너와 소통하는 법, 종목 상담은 02377-0269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유튜브 댓글은 라이브 채팅창에 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하실 경우에 파트너와 가장 깊이 상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자는 100원의 통신비가 따로 부담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와 유튜브 댓글 이용하실 때는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올려주시기 바래요. 방송 초반에 접수를 하셔야 채택될 확률이 올라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동구 파트너의 무료 밴드방으로 입장하시면 오늘 있었던 종목 상담, 종목별로 짤막한 코멘터리와 함께 파트너의 솔루션이 업로드됩니다. 밴드 들어오시면 뉴스레터도 매일같이 받아볼 수 있고 이렇게 방송 때 놓쳤던 종목들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죠? 밴드방 들어오시려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박스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스캔이 만약 지금 잘 안 된다 하거나 QR코드를 전 잘 다룰 줄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신 뒤에 도착하는 답장에서 링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서동구 파트너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시죠. 네, 바이앤셀 오늘도 서동구 파트너와 시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살짝 해주셨던 금투세 폐지도 통과가 됐고 또 시장이 어제 많이 올랐는데도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특히 코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데 수급을 살펴보니까요, 파트너님. 개인들이 그동안 이제 시장이 폭락할 때 빠질 때는 또 같이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에서는 또 매수로 돌아서고 있어요. 지금이 이렇게 비중을 확대할 타이밍이 맞는 건가요? 단순하게 보면은 그동안 많이 매도했으니까 조금은 매수 좀 하자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그렇죠. 하나는 바로 이제 월요일 날 패닉셀 이후에 어제 급반등을 할 때는 이거는 뭐 반등이 제한적인 거야 하면서 추가 매도가 이제 나올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금투세 폐지가 이제 최종적으로 법안이 폐기가 됐기 때문에 어떠한 그 뭐 대주주의 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의 상반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히 어제와 오늘이 또 틀린 이유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업종 뭐 섹터 할 것 없이 다 올라왔는데 그중에서도 좀 시가총액이 큰 것들이 올라왔다라면 오늘은 오히려 시가총액이 큰 것들보다는 중대형주 내지는 중소형주 쪽들, 특히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들보다는 가벼운 테마성 종목들, 어떤 이슈가 있는 그러한 네. 것들 위주로 뭐 10% 내외 뭐 7, 8%씩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은요.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마다 저항은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인 저항과 그리고 또 지지라인을 어디에서 두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급락 속에서 투매에 동참은 해서는 안 됐지만 예. 오늘부터 이렇게 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 현금 확보가 안 되신 분들은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을 좀 확대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은 이렇게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도 월요일 날 개파락하면서 3일째 음봉의 이 자리들을 아직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자리가 2450선 정도가 되는데요. 오늘도 살짝 꼬리가 달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우리가 이걸 30분 봉으로 다시 한번 보신다면 바로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자리가 2442포인트에서 계속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단숨에 돌파하기에는 지금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최소한도 하방은 잡아주려는 모습이지만 끌고 올라갈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이 뭔가 좋게 개선은 되고 있지만 말끔하게 정리된 건 아니다라는 그러한 측면을 보시면 되겠고 이제 밀릴 때는 여기서 1차적으로는 2410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1차 여러분들이 이 어제 오늘 급등하는 거를 대응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여기에서 눌림목을 이용한 자리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도 2380포인트에 대한 이 지지력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라인들이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존이 되는 거고요. 이 이상은 오히려 매도의 존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코스피 시장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요. 지금 모습들을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은 670 이상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70에서부터 685선이 연출되고 있는 자리들 계속해서 하단이 지지가 되었던 요 자리들이 이탈이 되면서 저항으로 작용이 됐던 그런 어떠한 흐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매도 압박이 강하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은 670 이상에서부터 685 라인은 오히려 매도 내지는 매수를 유보하는 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라인들 655포인트 라인이 되겠죠. 이 655포인트에서부터 최악의 경우에라도 이번에 갭상승에 연출해 주었던 627이 아니라 저점이 627이 아니라 635부터 시작해서 660선 라인 정도가 매수의 존으로 설정을 하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결국 지금은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손실폭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수익이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그러한 반등의 자리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등이 이틀 연속으로 나오니까 이제 이건 찐 반등인가 보다 하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뭐 금투세가 폐지가 결국에 되면서 안도한 매수가 들어오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풀매수는 안 되고 현금이 없는 분들, 모자란 분들은 좀 확보를 해놓는 수익이 난 종목은 일부 실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동구 파트너와 5대1자 시황 함께 알아봤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종목 상담 바로 이어지니까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그리고 파트너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겠죠.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받아서 바로 파트너님에게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자나 댓글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평균 단가죠. 그리고 비중 반드시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재차 질문을 다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텍스트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장 고민이 되고 있는 이유, 고민되는 점, 궁금한 점 등등 적어서 보내주시면 방송에 소개를 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 바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오늘 네. 처음으로 상담 전화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을 네. 갖고 계십니까? 네이버 19만 5천 원에 20%요. 네이버 19만 5천 원에 20%. 20%. 예. 잘 사셨네요. 수익이 났습니다. 시청자님 축하드려요. 네. 아니 근데 더 네.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수익이 났으니까 좀 즐거워하실 법도 한데 약간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으신 것 같아요. 되게 오래 갖고 있었고 추가 매수하고 그랬어요. 예, 최근에 오를 때 사신 게 아니군요. 네. 자,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장기라면 조금 말이 달라지죠. 파트너님, 일단은 전화 먼저 받아주시죠.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동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고 기다린 보람이 있는 그러한 종목을 보유하고 계셔서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네. 그런데도 워낙 주변 여건이 어수선하니까 아유, 나 여기서 못 팔면은 이것도 다시 원위치 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예.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거는요. 네.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주도 네. 섹터라든가 또는 주도 종목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다 같이 뭐 무너지고 네.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AI 쪽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상당히 탄력적인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이 네이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는 뭐 지식인 이런 네이버가 아니라 이제 네이버도 본격적으로 AI와 관련된 쪽으로 뭔가 성장의 모멘텀을 찾아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입증을 해줍니까? 저나 우리 시청자분이 아니라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이런 이 차트를 네.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런 매수세, 맨 밑에 있는 이 빨간 막대, 막 파란 막대 이렇게 보이시죠? 네. 예, 차트가 있는 거 말고요.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11월부터 딱 하루 제외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계엄이다, 무슨 뭐 탄핵이다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틈만 나면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들도 이러한 매수세가 뭐 한 5, 6일 정도를 제외하면은 지난 11월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시장 여건, 뭐 증시 상황들을 무시하고 수급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 또 AI와 관련된 모멘텀을 확실하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 또 안정적인 실적과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삼박자를 어떻게 보면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려야죠. 그러면은 네.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아, 이거 괜찮겠네. 내가 조금 뭐 수익이 나고 있지만 조금 더 갖고 가도 될까? 아니면은 제 얘기를 무시하고 아유, 난 지금이라도 팔래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갖고 가야죠. 조금 더 갖고 가셔도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정도까지 갖고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항상 주가라는 거는 이게 사상 최고가를 내면서 매물이 없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급락했고 또 저항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라든가 월봉을 보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주봉을 지금 보시면은 이 주가가 네. 지난 7월 26일 날 2021년도입니다. 그렇죠? 사상 네. 최고가 46만 5천 원부터 이 네. 구간들은 어떠한 구간들이에요? 이 여기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완전히 하락의 채널에서 급락이 연출됐던 구간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예. 자리에서는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되는 자리죠. 그런데 신호가 하나 나왔어요. 이 주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된 자리가 하나 있죠. 네. 예, 이 장대 음봉과 더불어서 대량 거래가 수반된 게 2022년 10월 달입니다. 10월 4일 초에.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하락 브레이크 거래량이 나온 거예요. 하락을 멈추는 계속해서 하향하다가 딱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한 번도 이 저점이 안 깨졌습니다. 15만 5천 원을 저점으로 장중에 16만 5천 원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주가라는 거는 항상 급락 다음에 급등 또 급락 이후에 완만한 이런 어떤 횡보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번 8월 5일 날 소위 말하는 이 네이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8월 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엔캐리 자금 청산과 관련된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우수수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때 15만 1,100원까지 갔다가 종가상으로는 16만 3천 원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보면은 장기간에 걸친 이중바닥을 형성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서서히 턴을 하고
아주 네. 강한 저항이었던 이 18만 원을 돌파해 주니까 추가 상승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박스 친 이 상단이 보이시죠? 네. 그럼 답이 다 나온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 상단. 24만. 그러면 얼마 나와요? 23만원에서 24만 원이 24만.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 거기가 만약에 저항을 받는다. 근데 네. 만약에 저항을 받고 또 돌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돌파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망연자실하잖아요. 또 여태까지 고생하시고 잘 기다렸는데. 그래서 1차 목표는 23만 원부터 24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 네. 그런 다음에 만약에 그 자리에서 돌파가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홀딩. 근데 밀려 내려옵니다, 보통. 그럼 밀려 내려오면 어디가 되겠어요? 다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요 20% 비중도 잘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밀려 내려오는 자리들은 요 20만 원에 이제 있을 거예요. 아, 예. 오히려 이제 예, 지금 예. 자리에서 21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님은 23만 원부터 네. 24만 원까지 내가 만약에 1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뭐 네. 20주, 30주씩 분할 매도해서 50주만 일단 남겨놓고 네. 그리고 더 가면 나머지 50주를 그 다음 목표가까지 뭐 30만 원이 될지 27만 원이 될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만약에 23, 4만 원에서 안착을 못 해주고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20만 원 초반부터는 다시 또 100주를 채워 넣겠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힘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안심이 됩니다. 그 가격대 오면 다시 또 문의 주셔도 좋고 바이앤셀 네. 항상 12시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네이버였습니다. 광고 시장이 그래도 최근에 또 최악은 지났다고 하니까 내년에까지 좀 눈높이를 높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이 낮지만은 목표가 1차로 23만 원에서 24만 원대 제안해 드리고요. 이후에 목표가는 또 다시 같이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마다 또 사람 시청자의 성향마다 매수가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게 종목별 전략이에요. 저희 바이앤셀 함께 하시면서 솔루션 시원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겠고요. 서동구 파트너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전화로 받았던 종목들이요. 간단하게 코멘트 달아서 밴드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바로 무료 밴드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지금 문자 상담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서동구라고 파트너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필요할 때는 아래 QR코드 항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청자도 한번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코미코 43,000원에 예. 10%. 코미코 43,000원에 10%. 아이고, 많이 빠졌습니다. 혹시 네, 엄청 많이 빠졌어요. 예,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최근이에요? 한 달쯤 됐어요. 한 달쯤. 네. 한참 이제 떨어질 때, 떨어지는 칼날에 들어가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예. 왜 어쩌다 이렇게 좀 단타로 그냥 짧게 치고 빠지려고 들어가셨던 건가요? 네, 그랬는데 네. 지금 막 내리니까요. 예, 예. 예, 그쵸. 매수를 해볼까 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재매수, 추가 매수를 해볼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밍을 놓친 분들 굉장히 많죠, 주식시장에. 서동구 파트너님, 이분께는 어떤 전략 세워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힘 좀 내시고요. 항상 뭐 저보다 이 연세가 있으신 것 같긴 한데 뭐든지 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코미코라는 회사 나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코미코가 빠진 이유는 얘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외생적인 악재들, IT 전반적인 어떤 불안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행히 비중이 10%니까 얼마든지 아주 탄력적으로 잘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왜 코미코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자, 차트를 한번 보시기 전에 실적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 5,200억, 작년 대비해서 69% 급증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6천억대 이렇게 한 단계 이제 레벨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보세요. 평균 뭐 500억 정도, 작년에 330억에 불과했는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270억.
그래서 직전 대비한다면 전년 대비한다면 285% 급증을 해주고 또 이렇게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1,623억으로 27% 이상 증가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펀더멘탈적인 측면이라든가 실적적인 숫자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대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매출이 작년에 3천억에서 5,200억까지 급증을 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3,700억에 불과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요즘도 뭐 주식시장에 코스닥에 관련 종목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매출단이 뭐 1,000억, 2,000억밖에 안 되는데 막 5배, 10배 시가총액이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가가 고평가냐 저평가를 판단을 할 때 최소한도 매출단에 맞는 시가총액에 미치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주가는 지금 저평가돼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괜찮아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네,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다 있습니다만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잘 버티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저 같았으면은요 이 31,150원에서 이게 저점인 줄은 모릅니다. 그렇죠? 더 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네. 어제하고 오늘에 걸쳐서는 주가가 이렇게 이틀 동안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다시 또 36,000원대가 올라왔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타이밍이 놓치신 거야.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10% 비중이니까 이 주가의 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주봉의 모습입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정말 무섭게 하락을 합니다. 예, 이 보십시오. 얼마나 4만 원대의 매수가 되셨으면은 이때 좀 많이 빠졌나 보다라고 생각하셔서 바로 요 구간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냥 네네. 더 빠지고 나니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어떤 모습인데 자, 지금 이 모습만 놓고 보시면요. 이 주가의 저항은 이 자리에 딱 있는 겁니다. 4만 원부터 4만 1,000원 사이에. 그러면 최소한도 네네. 이번 구간에서 4만 1,000원은 쉽게 올 수 있는 자리들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36,000원대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나요? 지금 못해요. 그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매수하셔도 되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네. 어느 시점에서 하시냐면은 1차적으로는 이 34,000원 정도, 네. 34,000원 정도의 1차 매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니까 만약에 내가 1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한 30주 정도 34,000원 정도에 걸쳐 놓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또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은 요 자리에 또 한번 걸쳐 놓으시는 거예요. 33,000원 라인에.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33,000원과 34,000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그것도 아니다. 나는 또 밀리는 것 같으니까 겁난다라고 하시면은 32,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2,000원부터 34,000원 사이는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로 잡고 평단을 낮추면서 수량도 전체적으로 조금 늘려도 괜찮은 그러한 흐름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단 자체가 4만 원 이하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4만 원 이상 가는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번에 추가 매수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단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4만 원이 안착이 돼주면 추가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 4만 7천 원부터 4만 8천 원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 2차 단기 저항 때 4만 7, 8천 원을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 무조건 가겠구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3만 2천 원부터 3만 4천 원 사이는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거기서 추가 반등이 나왔을 때 4만 원을 1차 목표 설정하고 비중 줄이고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나오면 땡큐. 그리고 만약에 밑에 또 내려온다? 그러면 또 3만 한 4, 5천 원대 또 다시 매수하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괜찮겠죠.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네. 자, 서동구의 바이앤셀 이렇게 이번 시청자분은 단기 성향이었는데 사실상 추가 매수 타이밍도 한번 놓친 상황이었습니다. 각자의 투자 성향과 매수가 그리고 종목의 펀더멘탈에 맞게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참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종군당을 가지고 있는데 아, 한 네. 자꾸 떨어지네요. 얼마에 조금씩 매수하셨길래요? 조금씩 그냥 한 2달 전에 한 10몇만 원에 해가지고 조금씩 네. 모으고 있거든요 지금. 10 근데 몇만 원에 계속 사셨다고요? 예, 두 달 예. 전에? 예, 예. 그리고요? 모아가도 되는가 아니면은 아, 그런가 싶어서요. 비중은 중기로요, 지금까지 중기로. 그러면 네. 비중은 얼마나 중기로 돼요? 비중 한 20% 가지고 있거든요. 비중 이번에 20%? 추가 예. 추가 좀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에 10 얼마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했고 이후에도 조금씩 사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계좌에 들어있는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95,860원이에요. 95,860원이 지금 평균 예. 단가. 알겠습니다. 처음 매수하신 가격을 듣고는 조금 놀랐는데 그래도 물타기로 매수가를 많이 낮춰 놓으셨어요. 예. 네. 하지만 손실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싸다고 생각할 때마다 계속 더 사도 되는지가 궁금하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접수했고요. 파트너님 솔루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말씀이 좀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직장 생활을 하니까 급등락이 심한 거는 안 되더라고요. 예. 혹시 뭐 종군당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그건 제약업종 아닌데. 중에서 왜 종군당을? 예전부터 그냥 괜찮은 회사다 이런 건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얘기가.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그냥 한번 사볼까 모아볼까 그래가지고 네. 제가 네이버로 사가지고 좀 수익을 많이 보고 그냥 저 네. 앞에 분은 가지고 있는데 저는 팔았습니다. 하도. 아, 그랬군요. 자, 예. 종군당을 우리가 그러면은 차트로 보기 전에 어느 정도의 매출단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먼저 좀 보시죠. 뭐 사실은 지금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나 이러는 게 없어요. 보통 다들 그렇죠. 뭐 신약이 개발이 된다든가 뭐 새로운 제품 제네릭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온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아주 안정적인 그러한 매출 그리고 또 큰 변동성 없는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요. 뭐 올해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5.6% 정도 전년 대비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 이제 다시 또 뭐 7.4%, 6.2%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업이익이 너무 좀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뭐 2021년도에 948억에서 2022년도에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두었고 작년이죠. 2,466억, 124% 이상 급증을 해주었는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152억으로 53%나 급감을 하고요. 그렇다고 내년도에 뭐 1,244억 정도 나오면서 급감한 거에 8%밖에 증가를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매출이든 이익이든 이러한 부분이 우상향의 모습이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느냐. 특히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급등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사의 가치가 현재 시점에서 저평가되어 있느냐, 고평가되어 있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보실 수가 없잖아. 이게 고평가지 저평가지 솔직히. 그렇죠? 저평가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평가로 알고 계세요? 예. 대충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떤 포인트를 갖고 저평가로 알고 계세요? 그냥 이렇게 여러 번 쌤들 이야기 듣고 이렇게 보면은 총 이 회사에 비해서 좀 저평가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하는 건 전 잘 모르고요. 아니요. 지금 고평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매매를 하는 데의 기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매출단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좀 감소되고 증가세가 둔화되는 이러한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갖고 가려면은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런 와중에도 고평가라고 그러면은 갖고 갈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알고 계시는 것 같아. 그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거. 지금 보면은 PER 밴드도 10배 내외에서 움직여 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EPS 9,000원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9만 원 정도 곱하기 하면 되니까.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또 각 하우스에서도 평균적인
적정 주가 목표가가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주가가 지금 자리에서 뭐 홀딩하거나 좀 추가 매수해도 괜찮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13만 원까지 갔다가 하락의 이런 채널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만 하락은 요 모습을 이렇게 채널을 제가 그렸어요. 어떻습니까? 하단부가 지지가 되는 모습처럼 보이죠? 예, 그렇네요. 예. 이렇게 이제 계속 고점, 저점, 고점, 여기 고점, 여기 상승의 트렌드로 전환되려면 이 저항의 상단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보면은 98,000원부터 10만 원이 돌파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상승의 트렌드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예. 아까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걸 봤고 그렇다면 일봉상에서는 이런데 자 주봉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주가가 어떠한 그 바이오 움직이도 얘가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하락할 때는 또 너무 빠르게 하락을 하고 이런 특성이 있어요. 맞죠? 예, 그렇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뭐 매도하거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추가 매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반등은 줄 수 있는 자리, 요 11만 원 정도를 저항으로 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에 오면 저는 그래요. 다른 제약바이오 쪽으로 갈아탄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차라리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만 원 초반 자리로 만약에 다시 온다라면은 그걸로 스위치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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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또 계좌를 자주 열어보지 못해서 중장기로 하신다는 시청자님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이렇다 보면은 뭐 대형주 중에서 종목을 고를 수밖에 없죠. 종근당 뭐 충분히 좋은 기업으로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같은 섹터 내에서 다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다른 종목으로의 환승도 고려해보는 것이 중장기적 성향에는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어요. 2732 쓰시는 분이고요. 코오롱 티슈진 24,000원 90%라고 적으셨습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5년째 보유 중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 코오롱 티슈진이 5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거래 그래도 정지가 좀 오래됐었죠. 상당히 이슈가 있었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이제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90% 비중을 장기간에 걸쳐서 갖고 있고 나름대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어떻게 소위 몰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대응하시고 저 주식을 나는 끝까지 갖고 가겠다라고 하시면 20% 내외 정도의 비중만을 가지고 가면서 계속 올라갈 때마다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보면 이제는 이 자리들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23,300원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18,000원에서부터 2만 원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소위 말하는 이 주가의 상승의 탄력이 유지되기 위한 핵심적인 디딤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만약에 훼손이 된다면 과감하게 나머지 물량도 다 정리하는 거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매매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24,250원은 다시 올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요 흔들리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잘 지지를 받아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24,000원 이상부터는 매수까지요. 여러분들의 충분히 이익 실현도 좀 하면서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5년 장기로 보유를 하셨고 비중도 굉장히 많이 실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드디어 좀 평단가 왔고 다시 한번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의 짐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음을 많이 그동안 끓였겠지만 평균 단가 정도 오면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고 분할 매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타이밍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종목 상담 바이앤셀은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까지 다양한 루트로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겠다 하는 종목이 있다면 먼저 전화 상담 0237720269번으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파트너와 함께 직접 대화하면서 솔루션 찾아보시고요. 문자 이용하실 분들은 샵 3772번,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시청자 라이브 채팅방에 바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시시각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문자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유튜브 이용하시는 분들은 함께 올려주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파트너님 조금 쉬어가는 측면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제 저희가 성공 투자 관련해서 세 가지 법칙을 또 알려드렸잖아요. 네네네. 파트너님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요. 좋았을 것 같은 겁니까? 좋았습니까? 좋았습니다. 알고 여쭤보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중간중간 짧게라도 여러분들이 매매하거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하나 준비되어 있는 걸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의 핵심적인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나도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나는 저렇지 않아.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면서 특히 제가 이 바이앤셀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부터 진행을 하면서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주식 투자는 미인 선발 대회다라는 것을 그때만 잊고 지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주식을 적당하게 연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코롱티 시즌도 처음엔 좋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확신과 믿음, 과거의 신뢰젠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맹신, 또 시장은 계속해서 테마성 종목이라고 얘기하지만 테마라는 거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말 투기성 테마주로 끝나는 거고 뭐 바이오라든가 방산이라든가 또는 AI라든가 뭐 HBM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을 항상 주도해 가면서 새로운 주도주들이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미인대회가 열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저 미인대회에 참여를 못했더라도 다음 미인대회가 있으니까 어설프게 폐막하고 있는데 미스코리아 진 다 선정되는데 그거 좋다고 달려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이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종목 진단하면서 보면은 상승 추세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하락 추세로 계속 가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시장 자체도 지금은 하락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분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어떤 포인트, 비중 이런 타이밍을 잡아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저 5가지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승과 하락 추세를 구분을 해주고 그리고 종목 수를 늘려서는 안 돼요. 웬만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내일 또 여러분들 반등을 이용해서 어떻게 또 비중을 내가 조절할까? 어떠한 기준을 갖고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손실 중이라면 지금까지 보셨던 이 유형들 5가지 가운데서 과연 나는 어떤 유형으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인가 객관적인 파악을 한번 해보고 나서 공부까지 이어지면은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동구 파트너의 밴드 입장하는 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래쪽에 QR코드 띄워 놓았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772번 문자 상담 보내실 분들은 파트너 이름 서동구 3글자만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로 밴드 링크를 답장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동구 파트너의 밴드 입장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올게요.
네, 서동구의 바이앤셀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종이와 펜 잘 준비하시고요. 메모하셔야 되는 분은 적으면서 들으시길 바랄게요. 자,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키스트요. 네, 키이스트요. 엔터주. 네, 14,000원에 20%인데요. 네, 14,000원에 20%. 예. 오래전에 매수하셨나 봐요. 한 4년 좀 된 것 네. 같은데요. 아이고,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예. 당시에 어떤 연유로 들어갔어요, 이 종목을? 그때는 기억이 TV 나세요? 보고 샀는데요. 예. 아, 그렇구나. 예. 제대로 이제 뭔가 많이 알아보지는 않고 조금 그때 당시에는 단타를 목적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기도 사실 좀 힘들 것 같은데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도 너무 힘이 없으시고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예. 키스트라는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는 아셨나요? 예, 엔터즈요. 네.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소유주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모르고 이 TV 보고 샀거든요. 예. 그래서 TV에서 어떤 경제 채널에서 뭐 당시에 이제 뭐 엔터 뭐 이런 것들이 막 난리가 나니까 매수가 얼마, 손절가 얼마 뭐 하니까 뭐 매수를 해보신 것 같아, 그렇죠? 예. 예.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죠. 예. 그리고 예. 현재 이 회사가 배용준에서 어디로 간 거는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카카오 그룹에 편입이 됐어요. 작년 5월에. 자, 그런데 예. 제가 이 선생님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신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지만요. 저 비중 20%라는 것이 14,000원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뭐 하는 회사인지 대충 뭐 엔터구나 그리고 소유권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이러는 것도 모를 정도로 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그냥 방기에 두신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뭐 하시고 다른 종목들이 네. 또 뭐 잘 수익이 나시면 좋겠지만 제가 단연코 아마 다른 종목들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있는 종목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기서 14,000원에 산 주식이 지금 뭐 4,0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매도하세요 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 하신다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하셔야죠. 아까 코오롱 티슈즌 같은 그런 경우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뭔가 찾고 연구하고 계속 우상향되는 모습 속에서 변화되는 모습 이렇게 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문의를 하시거나 안 그러면 단타를 해서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하고 나와서 손절할 자리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거나. 근데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 종목이 지금 다시 14,000원 넘어간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요, 7,000원 가면은 절대적으로 넘어가기 못할 자리들이 계속 있습니다. 10,000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대량 거래. 거기에 카카오 그룹이 키스트를 혼자서 얘네들이 독단적으로 다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들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투자를 하고 키스트를 다른 어떤 것들처럼 키워준다.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래도 6만 주밖에 안 됩니다. 저는요. 과감하게 이번 구간에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6,000원에서부터 7,000원 정도에 매도하시고 다른 엔터를 가시던가 아니면 지금 시대에 맞는 이러한 종목들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예. 목소리에 힘이 계속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장기로 물린 시청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따끔할 수 있지만 이제 실수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한미약품이요. 한미약품 매수가는요? 28만 5천 원에 8%입니다. 28만 5천 원.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요즘 뭐 이렇게 그래프 가파르게 떨어지는 종목이 참 많습니다. 파트너님 어떤 솔루션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26만 원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28만 5천 원 8%. 저는 지금 경영권 분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결론적으로는 그냥 더 추가 매수는 아직 하지 마시고
저런 네. 것만 없으면 사실 한미약품 같은 종목은 여기서 추가 신규를 공략해도 될 만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서로 고소 고발에다가 막 이런 흐름. 이거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도 그랬고 또 최근에도 그렇고요. 이 20만 원에 대한 하방 경직성과 지지력은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35만 원에서 지금 저항으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만 원 초반까지 만약에 밀리는 자리들이 또 나온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인데 경영과 분쟁과 관련된 이런 서로 대주주 간의 좀 뭐라 그럴까 뭐 유혈 다툼 이런 것들이 좀 진정이 돼야 되니까 동요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은 35만 원 정도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20만 원 초반이 오면은 그때 전화를 한번 다시 주세요. 아 매수해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홀딩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20만 원 초반이면 21만 원 되고 2만 원 되는데 어느 시점이에요? 아 그거는 모르죠. 거기까지 안 올 수도. 아니. 예. 21만 원도 초반인데 2만 원도 초반이고 근데요. 얼마나 빠지면 전화를 해요? 아 그러니까 22만 원 정도가 만약에 온다. 안 오길 바라는데 예. 그러면은 전화를 한번 주셔서 아 지금 추가해도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예. 만약에 그냥 이 자리에서 뭐 한 3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20만 원, 5, 6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그래 니네들 뭐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는지 그리고 향후에 한미약품의 신약 개발 발표라든가 또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서 최소한도 35만 원까지는 홀딩하고 있다가 거기서 이익 실현하고 일단 나오시든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예. 네, 한미약품이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바이앤셀 함께 하셨던 종목들 간단하게 정리해서 밴드방에 올라옵니다. 서동구 파트너의 무료 밴드방으로 입장하시면 이 오늘 방송 내용 외에도 뉴스레터까지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아래쪽에 QR 찍어서 이용하시고요. 문자로 샵 3772번에 내용에는 서동구라고 파트너 이름 석자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링크를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앤셀 오늘도 여러분과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장기로 물린 분들도 참 많았고 비중이 높아서 어찌할 방법이 없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내일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종목 상담은 활짝 열리게 되니까요. 내일도 방송 시작하자마자 많은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바이앤셀은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종목 상담은 바이앤셀에서만. 여러분 고맙습니다.